사장님들 제가 지금 카메라로 뵈면서 강의를 할 건데 얼굴 보면서 할게요. 사장님들 모여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저희 팀들도 지금 모여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한 50분간 얘기를 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꽤 7년 차가 됐더라고요. 7년 동안 하면서 느꼈었던 것을 그냥 사장님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가치 투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주식 용어예요. 주식 용어. 근데 제가 주식을 하진 않아요. 태어나서 복권이고 주식이고 사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네, 주식을 하진 않는데 이 가치 투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당장에 주가가 굉장히 높은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CEO의 신념이라든지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이 회사는 지금은 휴지 조각인 주식이지만 이 회사는 반드시 앞으로 성장을 해낼 것이다 라고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도 있었고요. 막 인정받아서 행복한 나날도 있었고, 뭐 힘들다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내면적인 싸움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그냥 올바른 신념을 따라가면서 뭔가 성장을 해내는 이 롱런의 사업의 길이 아닌가 해서 제가 가치 투자라는 말을 제목으로 하고 오늘 보이지 않는 성장에 관한 것에 있어서 좀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연차수가 좀 된 분들 모두 50분간 본인의 사업을 좀 점검하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킨 사업의 그 비전을 봤죠. 봐버렸어요. 그죠? 봐버려서 멈출 수가 없어요. 비전과 가치는 사실 저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뉴스킨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참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고 중간중간에 의심도 되고 그리고 두려움도 오는 것 같아요. 눈에 딱 보이는 거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내적 싸움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해가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해감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진실로 위대한 일은 보이지 않는 성장 속에서 아주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장님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연차수 좀 되다 보니까 뭐 2년 차, 3년 차, 4년 차 정도 된 사장님들이 자신이 뭔가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이 사업을 되게 잘 하지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성과 부분들도 있고요. 비전과 가치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성장을 우리가 P는 한 2년 됐고 P는 1년 됐지만 보이지 않는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부분의 가치를 보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예요. Discover the best you.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뉴스킨 사업이 이게 다지 않아요? Discover the best you? 자, 그냥 계속 있잖아요. 계속 나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계속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 실현의 길인 것 같아요. 계속 혹시나 남과 비교를 하거나 뭔가 성과적인 부분만 보고 가다 보면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사업을 잘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좀 지지부진했을 때도 그렇고 진짜 다행인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의 싸움을 정말 끊임없이 해왔어요. 저와의 싸움을. 진짜 많은 싸움들을 해왔는데 어떤 싸움들을 해왔는지 사장님들과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많은 싸움을 해왔던 것이 외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수치적인 성과들, 눈에 딱 보이는 외적 성과가 있었고요. 뭔가 내적인 성장에 관한 싸움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일단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하는데 도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EBP를 도전했어요. EBP를 도전했는데 당장 내가 원하는 기간에 달성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했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게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외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 나의 내적 성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채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면의 성장 없이는 사실 뉴스킨에서 원하는 리더라든지 뭐 그룹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비교하자면 저는 이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이 이 땅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뿌리 있죠, 뿌리. 굵은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보이는 외적 성과는 비교를 하자면 나무 그 뿌리 위에 올라오는 잎사귀 같은 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에 화분이 선물 받은 화분이 있는데 제가 물을 잘 안 줘서 그런지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물을 주고 햇빛에 놔두고 노력을 좀 해봤어요. 햇빛에 놔두고 물을 주고 계속 했더니 언제부터 갑자기 새싹처럼 다시 싹이 나가지고 그 풀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이게 다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뿌리가 튼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뭔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성장을 사장님들이 캐치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건 사실 내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눈에 보이는 성과, 핀업이라든지 탑GV라든지 트립 달성이라든지 1대 파트너 수라든지 이런 수치적 성과에 도전을 하긴 해야 돼요. 뭔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내에서는 절대로 나의 새로운 뭔가 역량이 생길 수가 없죠. 하던 일만 계속하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죠.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 굉장히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저는 꼭 일의 종류를 바꾸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장님들이 지금 뉴스킨을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뉴스킨 일을 하는데 1년 차 때랑 2년 차 때랑 3년 차 때랑 똑같은 수준으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말과 똑같은 증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뭔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도전하는 이 수치적 성과를 목표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EBP면 BA가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탑 GV라는 것도 남들과 비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 지난달에 했던 GV 있죠.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목표를 잡아야 돼.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5,000 GV를 했다 그러면 이달에는 적어도 5,100 GV는 해야 돼요. 나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랑 싸워서 이기는 연습을 해야 조금씩 내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립 달성이라든지 1대 파트너도 내가 수치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나의 수치와 비교하면서 어제의 나보다 조금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치열하게 나아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나를 뭔가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뉴스킨 사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핀이 2년, 3년 동안 똑같다? 그럼 그냥 계속 똑같은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저희가 굉장히 훌륭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핀이 머물러 있다. 뭔가 발전이 없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이 아직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도적으로 나의 행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있잖아요. 굉장히 괴로운 순간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이에요. 이 사업은요, 사장님들, 지금 당장 엄청 잘 된다고 해서 있잖아요. 고개를 빳빳이 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조금 내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 내적 성장을 굉장히 잘해 나가는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엄청난 큰 그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절대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절대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반성에도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어제보다 조금 내가 무엇이 나아졌는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이것을 반복하시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나온 건데 그 이름이 그거였어요.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대전환의 시대. 요즘 필요한 성장 방정식은 무엇인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오히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기성세대보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얘기를 하는데 성장 마인드셋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발전과 뭔가 나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굉장히 행복한 문화로 사업에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지금 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나는 어떤 마인드셋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본 전제가 있어요. 내가 가진 선입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능이라는 것, 뭐 실력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또는 성장할 수 있다, 바꿔낼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틀부터 다르죠. 두 번째는 욕구 부분입니다. 남들에게 더 똑똑해 보이고 싶다, 남들보다 잘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성장 마인드는 그냥 나를 채우고 싶다라는 욕구입니다. 나 조금 더 배우고 싶다. 더 많이 배워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고요. 따라서 도전을 하게 되면 이 고정 마인드셋은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요. 스폰서가 다음 팀 가자고 하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천천히 갈게요. 이딴 얘기를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성장 마인드셋은 일단 도전을 하고 봅니다. 받아들입니다. 일단 도전을 하고 보죠. 도전을 하다 보면 역경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역경이라는 게 없을 수가 있나요? 조금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무조건 있죠. 이 고정 마인드셋은 역경 앞에서 쉽게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역경을 맞이하면 맞서 싸운다고 하죠. 만약에 역경 앞에서 맞서 싸우다가 지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완성을 위한 도구로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노하우를 익히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때 좋은 도구로서 그 실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도전을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죠. 야, 너 되겠니? 너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는 위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가 다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이 비판은 이 비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비판은 이제 부정적인 비판이고 여기에서 나온 이 비판은 사장님들이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스폰서링 할 때 있잖아요. 스폰서가 가끔 사장님들에게 그 코칭을 하죠. 피드백. 좀 날카로운 피드백을 할 때도 있죠. 사장님은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조금 우리가 변화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나에 대해서 피드백하거나 뭔가 비판하는 부분, 너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고 배워서 고쳐내려고 하는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남의 성공, 그러니까 형제 라인들의 뭔가 핀업에 대해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제가 먼저 갔네?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끼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경우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를 계속 관찰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본인이 성장하는데 그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굉장히 다르겠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아마 정체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도 정체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정체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겪었어요. 저도 한 3년 정도, 2, 3년을 그런 걸 제 스스로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사장님들이 이 말 한마디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슬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이라는 말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너리즘이나 슬럼프가 아니고 본인의 고정 마인드셋 때문에 뭔가 이 정책이 탈출을 하지 못하고 그 늪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고 사고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매너리즘, 뭐 슬럼프 이런 뭐 외부의 환경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내 내부에 이런 고정 마인드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늪이 돼버린다. 해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역경을 맞이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되게 힘들긴 하죠, 사장님. 얘기만 들어도 힘들죠. 뭐 말만 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계속 막 싸우고 막 부서지고 다시 도전하고 싸우고 너덜너덜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조금씩 뭔가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성과를 팍 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 같고 이 잠재력, 그러니까 이 잠재력이라는 건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뿅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요. 사장님들 속에 지금 아직까지 발휘되지 못한 뭔가 스위치가 이렇게 켜지지 못한 그런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다 보면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 잠재력이라는 거, 나의 능력을 발견해내고 뭔가 키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 더 높은 목표를 향한 도전 말고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폰서 사장님들 그리고 이런 그룹 내에서 목표를 잡아라, 외쳐라, 탱고의 목표를 적어라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목표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체 나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도전을 할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사장님들. BR이 됐어요. 이제 대리점이 됐어요. 그럼 EBP를 도전을 하잖아요. 이것은 도전이 맞아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이 맞아요. 근데 EBP를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 5% 정도의 사업자가 EBP가 되고 나서 이렇게 3개가 다 없어지죠. 하나만 남아요. 보통 이게 약간 국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이 4개 중에 하나만 남았어요. 그 내가 내 라인은 해봤어. 그러니까 내 라인을 세팅을 해본 거죠. EBP를 해봤다라는 것은. 지금 현 상태는 1명이 있지만 내가 4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는 있잖아요. 또 4명을 찍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높은 목표. 그러니까 내가 4명을 세팅해 봤는데 이 4명을 4개월 유지를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높은 목표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있잖아요. 내가 EBP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트립을 목표로 해야 돼요. 이게 왜 트립에 유지 조건을 넣었을까요? 사장님들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위들과 많은 연구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반드시 EBP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이 다음 목표인 이 BA 있잖아요. BA도 똑같이 내 라인이잖아요. 똑같이 내 라인이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도전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성장을 할 수 없는, 성장을 절대 가져올 수 없는 도전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EBP였어요. 3개가 다 사라졌어요. 자기가 본인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네, EBP예요. 3명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1명이 남았는데, 이 한 분이 있잖아요. 이 한 분이,
가만히 놔둬도 되게 잘하는 열정 미친 파트너예요. 굉장히 본질을 잘 알고 리더야. 막 혼자서 엄청 잘해. 그래서 이분이 LT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달 1만 이상의 OV를 유지를 하는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이때서야 BA를 도전을 해요. 그거 어때요? 보세요. 이 EVP였던 분 있잖아요. 이분은 4명의 파트너는 이미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BA를 도전하는데 그냥 4명의 파트너를 또 똑같은 수준이죠, 이게. 똑같은 걸 또 도전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죠. EVP에서 BA로 도전한 이 사람은 있잖아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똑같은 행위를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장님들이 목표를 잡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것보다 점프해서도 못 닿는 조금 높은 목표를 잡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정체기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장님들. 파트너 일만 되니까 4개 세팅해. 그래서 BA가 됐네? 이 사람 어떨까요? EVP였을 때랑 BA였을 때랑 있잖아요. 완전 수준이 똑같아요. 이때부터 있잖아요. 극심한 정체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안 했어요. EVP에서 BA가 되면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LT 떠서 그냥 똑같은 행위를 이 사람은 한 거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트립을 유지해서 도전해서 성공했다. 그럼 이건 성장한 거죠. 더 높은 과제를 해냈으니까. 근데 이 EVP에서 BA로 도전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LT가 있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내 파트너를 LT로 함께 키우겠다라고 도전하는 EVP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2000이에요. 내 파트너가. 근데 나 파트너랑 으쌰으쌰하고 루틴 잡고 같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열심히 같이 뛰어서 에너지 올려서 같이 핀업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폰서가 있고요. LT 떠서 하는 스폰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 LT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으로 도전을 해서 스폰서도 계속 뭔가 성장을 하는 그 로드,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 이전에 나보다 높은 목표 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다. 지금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과제 자체가 이전에 해봤던 거를 지금 무너졌어도요. 똑같은 걸 도전하는 것은 나는 정체하겠다라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도전 과제의 기준을 완벽하게 석세스 트립에 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세스 트립을 지금 감까지 해서 한 7번을 연속으로 달성을 했는데 저 진짜 저와의 미친 싸움이었거든요. 보세요, 사장님들. 저 때는 나 때는 있잖아요. 6,000GB였어요, 사장님들. 6,000GB가 대리점 마감이에요. 6,000GB가. 그래서 6,000을 다 해야 한 개의 대리점이 생기는 때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EVP가 됐는데 있잖아요. 이것을 트립을 달성해야 돼서 리얼 내라인을 16개월을 유지를 했습니다. 16개월. 진짜 있잖아요.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하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내가 괜히 뉴스킨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3개월 만에 EVP가 됐더니 그 EVP 4명이 전부 투잡인 거예요. 4명이 올 투잡이 한 명도 출근을 안 해요. 한 명도 출근을 안 하고 주말에 하루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뭐 2,000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떨어질 것 같고 실제로 4명이 다 사라졌어요. 중간에 이제 나중에 다 사라졌어요. 그럼 제가 16개월을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사장님들? 16개월을.
뭘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냥 매달 STP하고 데몬하고 매달 LOI 2개씩 넣었어요. 왜냐면 6000 GV로 대리점 완성을 해야 되니까 또 3개월 전에 넣지 않으면 안 돼요. 2000 이렇게 해서 유지해야 되니까 매달 2개의 LOI, 신규 LOI를 16개월 아니에요. 한 20개월 동안 계속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유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BA 이게 저 때 그 석세트리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사장님들. 저 때는 그 유지가 12개월 유지였어서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제가 BA 때는 6개의 라인을 유지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트립을 가야 되니까 10개월을 유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2년 6개월을 4라인에서 6라인이 단 한 달도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했는데 놀랍게도 출근하는 파트너 한 명도 없이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 저는 진짜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뉴스기 작업하면서. 근데 제 입으로 간다고 외쳤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이를 악물고 제가 이때 출산하고 뭐 임신하고 다 했었거든요. 이 2년 6개월 동안. 2년 6개월 동안 10개월을 임산부였고 예린이 10개월 때 제가 EBA 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제 인생의 최고의 힘든 과제였고 최고의 힘든 도전이었고 그 최고 많은 성장을 했던 시기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장 과제를 저 스스로에게 좀 힘들게 주면서 왔고 아주 운 좋게도 제가 6개 라인을 10개월 동안 유지할 때 밑으로는 뻗어나갔겠죠? 그래서 유지를 할 때 벨로시티로 전환이 됐고 그렇게 했더니 저희 때는 BA가 6라인이고 EBA가 되려면 12라인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벨로시티가 6라인이 EBA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운 좋게 그렇게 벨로시티 적용 후에 바로 EBA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핀 찍었어. 그럼 그 다음 과제는 유지 주고 또 그 상급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유지를 나 스스로 과제를 주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바로 그것이 석세스 트립의 조건이죠. 아주 기통차게. 예. 그래서 석세스 트립을 계속 도전하다 보면 성장을 절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파트너 스폰서 사장인가 스폰서링 할 때 있잖아요. 스폰서 사장님이 사장님 이번에 우리 SBA 도전해봅시다. 사장님은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무슨 생각 하시나요?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까진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지금도 이런데 뭐.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스폰서가 되게 거짓말한다. 뻥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사업에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에 잘 나오고 계신 사장님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살아있어요. 그죠? 뉴스킨 사업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은 이 시스템에만 있으면 진짜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의 상태로는 지금의 나는 사실은 성공 못해요. 근데 스폰서가 사장님들에게 사장님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사장님들이 지금 시스템 속에서 잘 성장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면 요때쯤에 이 목표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의 사장님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사장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의 심리학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있잖아요.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목표를 상상하는 것은 이 쉽고 재미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지금 뭔가 사업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있잖아요.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뭔가 역량을
굉장히 가소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목표를 낮춰. 목표를 낮춰. 스폰서가 요거 할 수 있다는데 자꾸 나는 그거 못하고 요것만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나 미래에 대한 세팅은 여러분들의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나, 성장한 나, 내가 이대로 가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 나 있죠. 미래의 나. 이 미래에 성장한 멋진 나를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력의 실패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부족하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그죠? 저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맨날 책 사고 읽고 쓰고 막 적용하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거든요, 사장님들.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뉴스킨을 하면서.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아까 성장 마인드셋처럼 계속 뭔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겨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 부족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내가 이 시스템에서 와 진짜 강의 너무 좋잖아요, 매번. 네? 진짜 너무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계속 배워나가다 보면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 있겠네? 그러면 이때 나는 월에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벌 수 있는 사람이고 이때 나는 그룹 100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맞고 그때 나로 드림보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상상하세요. 사장님들이 지금 시스템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끝내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상상하시고 목표를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목표를 높게, 꿈을 크게, 크게 생각하고 크게 갖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긴 했는데 있잖아요. 사업을 제가 2년 차 정도 했을 때 막 잘한다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저한테. 석세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막 그때 당시에는 루비 3개월 만에 하면 막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다이아 있잖아, 아니 뭐 SBA 10개월 만에 했나? 10개월 만에 했거든요. 막 잘한다고 SBA 1대 8명이에요. 근데 8명 다 출근한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막 잘한다고. 근데 2년이 지났어요.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출근했던 파트너, 일단 중간쯤에 출근했던 파트너 요 멤버 그대로인 거예요, 사장님들. 저는 진짜 있잖아요. 막 백조에 떠 있는데 왜 발은 미친 듯이 구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한 3년 동안. 제가 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사장님. 그래서 막 바둥바둥거리고 있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있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야. 미쳐버리겠어요. 리크루팅 계속 하는데 다 나가고 또 이 사람들이야. 또 나가고 또 이 사람들이야. 계속 무슨 이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최고 직급자이시죠? 이지연 진석지 사장님. 저의 거의 오픈 멤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도전하고 있고요. 계속 시스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고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탱커 다 하고 있고. 근데 왜 저는 팀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사장님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맨날 똑같은 하이 텐션, 지금 텐션이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출근하는 파트너는 진짜 더럽게 변함없이 딱 이거인 거예요. 2년 넘게 동안. 근데 이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나는 시스템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나는 강의할 때 딴짓 안 하고 나 진짜 내가 뭘 배워야 될지 막 캐치하면서 적용할 점을 찾고 있고 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뭔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있잖아요. 믿고 있지 않았다면 저 이때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지는 않은 순간이 있어요, 사장님들. 지금 정체기에 있는 사장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너무 처음에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될 때까지 약간의 그
보이지 않는 성장을 하는 이 시간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제는 당연히 시스템에 나오고 탱크홀을 다 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사장님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틀림없이 지금 성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때 그만뒀으면 어땠을까요? 이 8명 중에 남은 한 분이 EBA가 됐는데요. 그죠? 그리고 이분의 파트너도 EBA인데요. 최고 직급자인데요. 저는 다행인 것은 남들이 막 스타라고 했는데 그냥 속은 계속 똑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믿었어요. 보이는 것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진 않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를 믿고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신의 성장을 보면서 언젠가 이게 뿌리가 튼튼해지면 위로 갑자기 막 엄청난 숲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체기에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지심리학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탱고 다 적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 출근한 파트너는 저랬지만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데몬 다 했고요. STP 맨날 다 했고요. 사람 만났고요. 탱고 다 했고요. 외치라고 해서 외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룹 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때 있잖아요. 이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일 위험한 순간이기도 해요. 내가 무엇을 제대로 아는지, 무엇을 내가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이 인지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 이게 정체기 탈출 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들의 그 사고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뭔가 그 판단, 인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세상에 2가지 지식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은 할 수 없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느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만 진짜 지식이래요. 내가 쓸 수 있는 지식.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반복하는 사업이잖아요. 반복하는 사업. 그래서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매일 똑같은 걸 들어요. 사사분면 지금 몇 번쯤 들으셨나요? 저는 한 1000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위험해요. 우리가 맨날 있잖아요. 탱코 해라 그러고, 솔직히 뭐 리더 사장님들 하는 얘기 말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위험한 거죠. 진짜 위험한 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지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조심스레 말씀드리는데 전 진짜 사장님들 다 진짜 무조건 성공해야 되거든요. 제가 다 무조건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내가 정체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면, 사장님들 소비자와의 관계도 정체예요. 똑같다면 정체예요. 소비자와 옛날에는 여기까지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막 소비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다. 그러면 요거는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소비자와의 관계도 1년 전과 2년 전과 똑같다? 그것도 정체예요. 핀만 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체, 뭐든 있잖아요. 내가 정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있죠.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메타인지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장님들. 첫 번째는 있잖아요. 메타인지적 지식.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지식이고, 두 번째는 조절, 뭔가 기술이에요. 기술, 전략 같은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얘는 제가 그냥 한번 적어봤는데 저는 이게 부딪혔던 적이 있었어 가지고요. 고객 상담에서
뭔가 질문에 대해서 있잖아요. 답은 막힘이 없어. 사장님들. 막힘이 하나도 더 완벽하게 대답해. 근데 대면 약속이 죽어도 잡히질 않아. 요거 있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누군가와 컨택할 때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를 인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거지 사장님들이 자괴감에 빠지라고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메타인지는. 요걸 해결해서 한 템포 점프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책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메타 인지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STP 보상 푸는 것, 그리고 컨택하는 것, 상담하는 것, 그리고 데몬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에서 내가 무엇 부분을 잘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인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메타 인지적 기술 부분인데요. 이 메타 인지적 지식,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대면 약속을 잡는 것을 내가 좀 잘 못한다. 대답은 잘 하는데 상담 그냥 카톡 봤을 때는 완벽한데 왜 대면 약속이 잡히지 않나? 뭔가 나랑 이렇게 만나기로 잡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뭔가 고쳐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걸 고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저는 있잖아요. 처음에 파워블로그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부럽죠, 사장님들? 부럽죠. 근데 있잖아요. 파워블로그 있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상담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제가 유스스펜 에티오 때 시작했어요. 상담이 막 많이 왔는데 웬걸 클로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하루에 10개씩 왔어요. 그때 에티오 되게 붐이 장난 아니었어서 막 10개씩 오는데 단 하나도 클로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때? 이게 내가 인지가 돼야 돼요. 나는 연락까진 잘하. 근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실수하는 걸까? 무엇을 내가 못해서 이게 바로 클로징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를 제가 잘하고 싶어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팀에서 SNS로 연락 와서 클로징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상담한 거 카톡 캡처를 제가 좀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봤더니 제가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의사인 거야. 왜 먹어야 되는지를 제가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비교를 했더니 딱 답이 나왔어요. 제가 막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살려고 연락한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일부러 질문을 한 게 저는 약간 상담을 되게 잘하는 척하고 있어 보이려고 제가 아는 척하려고 질문을 한 건데 그게 이 사람을 나는 그럼 이거 안 먹어도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막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지하고 이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거기서 어떻게 상담하는지 캐치해서 제 거에 적용을 해서 이걸 고쳐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 오면 그냥 바로 클로징이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전략적으로 뭔가 변화를 해나가야 또 우리가 그 정책이 있는 것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메타인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인지를 좀 하시고 자신을 점검할 때 요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CEO잖아요, 사장님들.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라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누가 사장한테 뭐를 시킵니까? 직원 저 가게에서 사장한테 뭐 일 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에? 내가 CEO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누가 감히? 내가 CEO라고 생각한다면. 저 CEO거든요. 누가 감히 저한테 일을 시킵니까? 아무도 안 시키지? 그래서 있잖아요. 이 도전 과제도 스스로 잡아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스스로 할 줄 알 때 그때부터 사장님들이 CEO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제 직장인 마인드였어서 처음에는 스폰서가 시키는 것을 위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하고 있어.
뭔가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어? 그럼 그때부터 사장님들이 찐 CEO가 된 거예요. 찐 CEO가. 그리고 도전 과제도 있잖아요. 리더가 되고 나서도 저는 스스로의 도전 과제를 사실 저한테 제일 좀 빡세거든요. 기준이. 엄청 스트릭한 기준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저를 성장시키고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도전 과제를 줘야 돼서 사장님들이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나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 이 메시지가 오늘 사실 뭐 PPT 통틀어서 이 말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많이 노력한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EBA 됐을 때 사진이에요. 근데 얼굴이 왜 저렇죠? 저 때도 갈바에 쓴 건데 얼굴이 못 봐주겠네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스노우일 것 같은데도 이때 있잖아요. EBA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때 그 자영업을 접었어요, 사장님들.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풍요롭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업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사장님들. 제가 전업할 때 어떤 상황이었게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포르쉐 까레라를 제가 끌고 다녔죠, 저희가. 그 차가 3대가 있었어요. 자영업 할 때 너무 이제 돈을 좀 벌었다 보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차가 3대가 있었는데, 그 포르쉐가 한 달에 있잖아요. 한 달에 뭐죠? 리스비라고 하나요? 억을 넘게 넣었는데, 나머지 비용을 한 달에 저희가 320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어요. 차 한 대. 320만 원 납부하고 있었고요. 시터비로 150만 원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월세. 아파트 월세라서 120만 원의 월세가 나갔어요. 120만 원의 월세인데 이게 120이 아니겠죠. 관리비 포함하면 150이죠. 그럼 제가 지금 물만 먹고 수돗물만 먹어도 얼마가 나갈까요? 한 달에. 수돗물만 먹어도 제가 620만 원이 나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예린이 교육비 뭐 몇십만 원 이런 건 비지도 않아요.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그죠? 손가락만 쪽쪽 빨아도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이제 뭐 휴대폰 비용 그다음에 제가 또 핀업을 빨리 해서 사무실 비용을 정말 초기 때부터 많이 냈거든요. 사무실 비용도 3, 40만 원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손가락 쪽쪽 빨면서 수돗물만 먹어도 제가 이 EBA가 됐는데 고정 지출이 780만 원인 거예요. 고정 지출이.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야 돼. 780만 쓰려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업을 했고 EBA야. 근데 전 무슨 마음이면 이 EBA 때 대문 가방 들고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사장님들. 응?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를 보면서 뭐 되게 쉽게 사업을 했다 생각하겠지만 너무 벌려놓은 게 많아갖고 때우기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만 1,000만 원씩 나가니까 직급이 무슨 상관이 지금 남한테 보이는 게 문제야. 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린이 사진은 택시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제가 1시에 일이 끝났는데 택시가 없어가지고 용재 사장님이 자고 있는 애를 엎어가지고 저렇게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택시 파업 때문에. 진짜 직급은 상관이 없어요. 사장님 직급은 도전 과제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외부적 성과를 위한 도전 과제, 성장을 위한 도전 과제. 내비게이터가 중요하죠. 내비게이터 한번 보세요, 사장님들. 먹고 살만해요? 저는 내비게이터 보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보고 다시 정신 차렸고요. EBA지만 열심히 팔았습니다. 빌딩이 빠르더라고요. 리딩은 제가 리딩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예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파트너들 엉덩이를 때리는 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 빌딩은 내가 하는 만큼 나오니까 열심히 했고, 근데 빌딩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또 명단 많이 나오고, 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래서 다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제가 EBA가 되고 나서 또 제가 노력했던 것은 나를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 있잖아요. 끊임없이 저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사업 강의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10층에서 듣는 거, 단체로 듣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듣지 않으시죠, 사장님들? 전 지금도 들어요. 여기 SBA 사장님들 강의도 저 다 찾아 들었어요.
최근 사장님들, 최신 사장님들, 저 꼰대 되기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최신 사장님들 강의 다 찾아드렸어요. 요즘은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그럼 제가 필드에서 사람 만났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계속 리크루팅 되고. 근데 나를 제자리에 놓을 사람 사실 나밖에 없거든요. CEO니까. 직원이 사장을 제자리에 놓겠습니까? 사장은 사장이 제자리에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기를 놓고 나서 제가 좀 해이해진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그 모닝스쿨 스텝을 지원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상위 스폰서들이 다 부산에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뉴벤처스 임지선 사장님, 이재영 사장님을 통해서 임지선 사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다 뉴벤처스예요, 뒤에. 다 뉴벤처스인데 제가 저도 스텝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텝에 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새벽 5시 50분쯤에 나갔어요. 제 애 어떻게 하고 나갔을까요, 사장님들? 시어머니한테 맡겼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새벽 4시에 첫 차 타고 오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애를 있잖아요, 사장님들.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안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맡길 거면 화끈하게 맡기세요. 그리고 일 화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애를 3시간만 맡기고 일을 2시간 하니까 이게 일도 안 되고 애는 맡긴 대로 욕 들어오고. 근데 이거예요. 애 있잖아요. 나중에 한 5년 지나잖아요. 그냥 사장님이 애를 맡긴 걸 기억하지 사장님이 애를 몇 시간 몇 분 맡겼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어? 화끈하게 맡기세요. 어차피 욕 듣는 건데. 저 아주 화끈하게 맡겼죠. 첫 차 타고 오셨어요. 아직도 오세요. 목요 투잡 때. 첫 차 타고 오셨고 뭐 말려도 갈 것 같으니까 오셨겠죠? 눈빛이. 그래서 다시금 저를 제자리에 놓는 것을 저는 최고 직급 오고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저가 그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또 뭐 남들이 보기엔 되게 쉽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끊임없이 뭔가 저의 그 디지털 역량,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저의 그냥 개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계속 도전을 했어요. 블로그를 잘 했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잘하기 위해서 또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최고점에 한번 찍어보고는 유튜브를 또 도전을 했었고요. 유튜브로 연락을 받고 나서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요. 그것도 유튜브 시작할 때 제가 재작년 제 강의를 보면 저 유튜브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반드시 연락받아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고객을 만들었고 뭐 프로스펙터도 만들었고 그다음 이제 제가 도전한 게 바로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마케팅 트렌드가 동영상이 아니라 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호스트들 뭐 개인 쇼호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이렇게 도전을 했고 정말 잘못된 지식으로 도전을 했는데도 사장님들이 다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날 엄청난 실수했어요. TR고를 에이지락 TR고라고 했어요. 사장님들 저 몰랐어요. 사실 에이지락인 줄 알았어요. TR고 에이지락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엄청 얘기했었는데 그냥 저는 이래요. 그냥 해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요. 그냥 일단 하고 제가 그 실수를 했잖아요. 엄청난 실수 DM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근데 저를 있잖아요. 에이지락 티알고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정해 주려고 하는 거 그런 비난은 너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시지 그 누구도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전을 하면서 뭔가 개인의 역량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잖아요. 내가 3년 차인데 1년 차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지금 사업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메타인지 하면서 조금씩 나아져야 됩니다. 사장님 나아져야 돼요. 제가 이 시스템도 루비 때부터 진짜 많이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있잖아요. 뭐 사장님들 많이 얘기 뭐 시스템을 맡아서 뭐 팀에 봉사하고 팀에 아니고요. 팀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겠죠. 그런 부분이. 근데 저는 저의 그 일의 뭔가 수행 능력, 내가 뭐 500명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100명의 시스템을 충분히 운영해낼 수 있는 나의 그 수행 능력, 뭔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맡아서 해봤어요.
언젠가 내가 독립을 하면 모든 시스템을 돌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저를 위한 거예요.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것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도전을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럼 오늘 성장해야지 이러고 도전을 하잖아요. 무조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두려움과 설레임은 굉장히 한 끗 차이죠. 시작하기 전에는 두렵고요. 시작하고 나면 설렙니다. 이게 나에게 어떤 것으로 돌아올까 하는 설레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 할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두렵죠. 왜냐하면 제가 실수하면 사장님들이 실수를 따라하니까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사장님? 제가 뭔가를 잘못 얘기하면 복제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면요. 조금씩 수정을 메타인지 하면서 수정을 해나가고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성과로 돌아올지에 대한 설레임으로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에 대해서 도전을 하다 보면 부딪힘은 그냥 계속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돌멩이가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잖아요. 뉴스킨 안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에 당면했잖아요. 뉴스킨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재정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하잖아요, 사장님들. 네? 사장님들이 지금 내가 뉴스킨으로 뭔가 생활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투잡을 해. 아니면 남편을 보내. 돈 벌어오라고 남편을 보내. 그럼 이건 있잖아요. 당장은 내가 사고 싶은 제품 사고 뭔가 임상도 더 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생각이겠지만 있잖아요. 다시 돌아왔어. 사장님이 거기서 돈을 벌어서 제품을 잘 쓰고 뭔가 내가 커피 마실 돈은 생겼어. 근데 다시 돌아왔어. 그럼 소비자가 한 명이었던 게 10명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GV가 문제가 있으면 GV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다른 데서 돈을 끌어다가 내 GV를 채우는 행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뭐 1년 후에 와도 똑같아요. 1년 후에 와도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3년 후에 왔는데 3년 동안 막 돈을 벌라고 2천만 원을 들고 왔는데 없어. 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해. 이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회피하고 피하잖아요. 폭탄으로 맞이합니다. 폭탄으로. 아주 크게 저에게 팍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잔잔바리로 왔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자꾸 오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해결합시다, 우리. 지금 해결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성장하고 결국에 멋있는 내가 돼서 사장님들이 원하는 꿈을 찾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계속 얘기했던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신 후 일신. 그냥 이게 오늘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있잖아요. 조금씩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내적으로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과제도 많이 줬어요. 한 달 단위로 제가 컨셉을 잡아서 과제를 줬었는데 스스로에게 제가 비판을 너무 많이 하니까 했었어요. 진짜 요즘도 많이 하지만 옛날엔 제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보자. 칭찬으로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는 한 달이 있었고요. 어떤 한 달은 불평하지 않기에 대한 저의 과제가 있었어요. 그 한 달을 했었고 그걸 근데 저 혼자 하면 안 지킬까 봐 공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때문에 얼마 전에 아름 사장님이랑 개인톡 하는데 제 형제라인 사장님과 개인톡 하는데 제가 귀여운 이모티콘을 썼더니 아름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달 컨셉은 귀염이냐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항상 컨셉을 잡아서 도전을 했었어요. 계속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사장님들도 이 일신 후 일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성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저는 이 윈윈의 사명 있잖아요. 차에서 진짜 많이 외쳤어요. 진짜 많이 외쳤어요. 왜냐하면 윈윈 같은 그룹을 만들고 싶으니까 윈윈의 삶을 진짜 많이 외쳤고요. 처음에는 제가 최고가 되려고 했어요.
제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제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게 제가 자영업에서 버리지 못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자영업에서는요, 원탑 사장이어야 돼요. 직원들이요, 기어오르면 안 돼요. 직원들한테 돈도 많이 주면 안 돼요. 나가서 차리거든요. 목돈 주면 안 돼요. 돈 조금 줘야 돼. 조금 주고 용기 없이 키워야 돼요. 그래야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영업자에서 이 사업가로서의 바뀌는 거, 뭔가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을 변화해내는 데 있어서 이 윈윈의 사명,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 제 잘 읽죠, 랩처럼. 한 1000번 외쳤거든요, 사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러면서 파트너가 저를 열받게 할 때마다 외쳤습니다. 몇 번을 외쳤을까요? 엄청 많이 외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고를 내가 더 나은 게 아니라 더 나은 리더를 발굴하고 더 나은 리더를 세우고 내 파트너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 외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이하에 진짜 멋있는 저희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멋있죠? 요즘은 제가 스타 강사가 되는 것보다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타 강사가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장님들.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의 존재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자영업에서 또 사업자로 바뀐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날 제가 홈파티 하러 저기 청주에 갔었는데 제가 한 거는 물 떠서 이거 세팅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물 뜨러 간 거 같아요, 저까지. 근데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윈윈 사장님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좀 위임하고 내 파트너가 자신의 그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요즘은 제가 포커싱 하면서 리더를 발굴하고 그룹 내 리더 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파트너 사장님들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우리 다른 사람이니까 이해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그럼 저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지각만 해도 죽이려고 합니다. 지각만 해도 막 쌍심지를 키고 막 열이 받았고 어쩔 줄을 몰라. 분명히 한 사람만 있으면 사업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들도 파트너가 많이 생길 건데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데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고 내 파트너가 처음 내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래서 그 뉴스킨에서의 그 사랑은 기브 앤 기브라고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래서 기브 앤 기브 하시면서 이 후원에 뭔가 사랑을 담은 후원에 많이 집중을 하시고 저희가 이 골방 같은 데서 시작을 했어요. 서울 윈윈 전체가요. 윈윈 서울 전체가 이 방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작은 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강고은 사장님 딸 데리고 이렇게 왔었고요. 여기 이지연 사장님, 진석준 사장님 파트너 출근을 많이 안 하니까 어머님, 이제 이지연 사장님의 어머님이 저희를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너가 출근하는 파트너가 생길 때까지 내가 같이 가주마. 이렇게 되게 멋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힘이 돼주셨고 이렇게 진짜 작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위너스 상위 이제 오세정 최기원 사장님 이하로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장님들처럼 저도 너무 정신없죠. 어디지? 이렇게 대강의장만 어디 갔냐? 정신없어서 이거 넘길게요, 사장님들. 제가 빠른 감기를 했더니 너무 정신. 이게 뭐야? 100평짜리 사무실을 오픈을 100평 가까이 되는 사무실을 오픈을 했고 저도 굉장히 머무르고 정체였던 순간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시스템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성장하는 나를 믿었고 사장님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결국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울컥하지 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의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혼자 열심히 싸우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고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꿈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해 지불하는 값은 아무리 힘들어도 높아도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신으로 계속 미쳤나 봐요. 그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으로서 사업을 열심히 해내시고 충분히 그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멋있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드니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